대표님들 지금 화나시는 거 아니에요? 화낼 수도 있어요. 집중해! 어떤 상품을 사야 돼요? 그거는 그러면은 초보자인데 뭔가 지금 해보고 싶어요. 하락장이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너무 주식이 많지만 좀 어떤 거 좀 팁이 없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발행했던 레터 주제를 좀 약간 소개를 드리면 오, 그 유료 레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살짝 좀 풀어주세요. 네네. 유료 레터지만 여러분들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배당주예요. 호빵 얘기하려고 했는데. 12월이 되면 배당주 얘기가 늘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 배당주가 그렇게 괜찮을까?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확실히 그 배당주가 많이 빠졌어요. 배당주가 빠졌다는 거는 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배당주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렇게 은행에서 확정적으로 고금리를 주는데 내가 왜 굳이 배당주를 투자를 해야 돼? 그지.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은 빠졌어요? 오히려 주가 매력이 있어졌어요. 그럼 예를 들면 주식 한 주가 네. 원래 10,000원짜리예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면 3%였다. 네. 그러면은 300원을 원래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이 한 8,000원 빠진 거예요. 그럼 똑같이 300원을 줘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예를 들어서 국내 최초로 상장한 JR 글로벌 리츠라는 게 있어요. 벨기에에 있는 오피스,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오피스. 얘네들을 이제 보유 자산을 하고 있는 리츠예요. 근데 이 리츠에 원래 설계될 때 했던 거는 배당 수익률이 7%였어요. 근데 지금 언더 공모가로 떨어졌어요. 공모가보다 낮게 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9%가 됐어요. 9%요? 네. 이거 나와도 됩니까? 뭐 미안해요 여러분, 나 먼저 살게요. 이거 팩트니까. 오, 네. 국내에 상장된 해외 배당주 배당주. ETF인 거예요? 네네네. 오. 그래서 지금 배당주가 많이 떨어져서 국내 21개의 배당주들이 총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공모가 5,000원을 웃도는 리츠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우리가 딱 판단해야 될 게 네. 작가님처럼 기회다, 죽자 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확신해?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리랑 고배당 ETF라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배당주가 은행이에요. 원래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수익률이 높아져요. 근데 올해는 실적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돈 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주가는 안 좋아. 그러면 이 고비를 넘기면 딱 뛴다는 그 말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아.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은행들을 자꾸 옥죄는 거죠. 야, 너네 그렇게 금리를 올리지 마. 가계부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가계가 빚이 많아요. 기업들은 오히려 그렇게 빚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중산층들이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고 시그널이 보이면 본질 이외의 이유로 안 좋았던 그런 은행주들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기업 자체의 문제는 없으나 시장 상황이나 주변의 영향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네.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기 대세가 우하향일 때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들이 시장을 아웃퍼폼 했어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데도 괜찮아요. 아, 배당주는 또 괜찮나요? 네, 저는 배당주 장기 투자하거든요. 유일하게 장기 투자하는 네. 배당주? 네.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주는 그냥 깔고 가요.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라는 게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끼리 배합을 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주는 아주 안정적이라서 주식과 상관관계가 떨어져요. 배당주를 주식 중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는 월배당 상품 있잖아요. 네. 리얼티 인컴 이런 거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 중에서도 물류창고에 투자하는 스테이크라고 있어요. 스테이크요? 네. 오늘 많이 풀어주시네.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그게 지금 수익률 40%예요. 그럼 지금 들어가려면 그게 원래 괜찮아요? 70%였다가 40% 떨어진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고배당주들의 특징이요. 주가 변동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확 오르지는 않는데 네. 크게 변동성이 낮고 네. 근데 따박따박 배당금은 나오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장기로 가고 단기로 보는 것도 우리 유료 레터에서만 풀었던 정보 하나 드리면 회원님들 지금 화나시는 거 아니에요? 화낼 수도 있어요. 지금 N 저잖아요. 얘나 너무 저렴하죠.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 그냥 얘나 사면 안 돼요? 그럼 고비용이고요. 이거는 인터넷에 좀 물어봤는데 네. 증권사에서 외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전신원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아 맞아요. 인출은 안 하고. 네. 실물이 없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N화를 증권사에서 바꿔서 거기에다가 한 번 더 투자를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건 뭔 말이지? 집중해!
워낙 제가 막 예를 들어 100만 원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엔화로 바꿨어요. 네, 엔화를 바꾼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엔화로 바꾼 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엔화를 바꿨다는 걸 엔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 엔화에다가 투자까지 하면 투자 수익까지 나는 거잖아요. 엔화 ETF를 사는 건 어때요?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호텔 리츠. 이제 일본도 규제가 풀렸어요. 일본에 다시 관광객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호텔이 정상화됐을 때, 그러면 어떤 리츠가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지금 들어가기는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도 아직 싸요. 그럼 거기 중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해서 좀 사야 돼요? 아, 그거는 어떤 레터를 호텔 리츠 상품 자체가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표적인 상품을 추천하죠. 일본 호텔을 추종하는 ETF 상품에 호텔 투자를 하면 지수가 있어요. 일본의 호텔이 잘 될 때 그 지수도 좋게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본이 또 유리한 이유가 리츠는 결국에는 금리가 높으면 불리하거든요.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올려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저금리 유지하고 있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리스크는 또 적은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것들도 단기로는 괜찮다. 와, 세 개나 알려주셨다. 그런가요? 처음에는 JR 글로벌 리츠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물류창고 스태그, 일본에 있는 호텔 호텔 리츠. 리츠를 좋아하시네요?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어. 리스크가 적으니까 남들한테 얘기해도. 아니 근데 네. 공부가 네. 적성이세요? 왜요? 아니 뭔가 초보자로서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팁을 여쭤보고 싶은데 네. 풀어주시는 거 보면 너무 약간 넘사벽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도 많은 초보자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음.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세우는 거는요, 로 데이터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로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FOMC를 했어요. 그럼 미국 FOMC의 발표를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하기 가능하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CPR을 발표했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저는 남들이 해석된 데이터를 보지 않아요. 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예전에 경제학자분이 나오셔서 이 얘기를 했어요. IF 우리가 기사로 한번 해석된 거를 왜 보냐. 직접 가서 보면은 그러면 오류 없이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 비슷한 의미가. 네네네. 왜냐면 해석엔 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되게 많이 무시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그걸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피부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조사에 대한 백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증권사 리포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가 궁금해라는 주제, 투자 아이디어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권사 리포트도 내가 그거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려면은 네. 그래도 작가님도 분명히 초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지 않으셨겠죠? 있었어요. 그래 초보자들이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공부, 좀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몇 가지 팁 좀 있잖아요. 드리면, 환경 컨센서스에 가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자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레터 같은 거 네네.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음. 정보만 주기는 하지만. 근데 또 무료만 봐야지라는, 공부하는데 돈까지 투자해야 돼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고, 많은 정보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저는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런 경제에 관련된 거를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나라서 되는 게 아닐 거란 생각. 나는 효과가 있었고 네. 도움을 받았는데 나라서인가? 네. 자기 자랑 아닌가요 이거?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 제가 얻었던 성과라는 거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하면 완전히 탑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갈 수 있구나. 그럼 어떤 노력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신문은 꾸준히 읽으면서 나만의 비율을 가지려고 하는 것.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어떤 이벤트가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거에 대한 기본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부에서 얘기하셨던 왜에 대한 거죠. 예를 들어 뭐 근딜 올렸다. 네. 올렸구나가 아니라 왜? 이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왜 올린 거야?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네, 등록을 그죠, 했을 그죠.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어떤 애가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다 이유가 있어요. 가끔은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야. 그쵸. 그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죠. 죄송한데 네. 이런 공부가 재밌으세요? 전 즐거움이에요. 어머.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신기해.
그래요? 아니 근데 작가님이 쓰신 기존의 재테크책이 도합 거의 3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3만 부 팔기도 너무너무 힘든 게 맞아. 출판 시장인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자산의 변화가 얼마나 좀 컸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빵에서 출발을 한 거죠. 몇십 배라고 할 수도 없네 지금. 네.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막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진 않았거든요. 은수저 정도는 됐다. 제가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남편이 벌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 하지. 솔직히. 네, 한 그래서 되게 번쯤은. 어렸을 때 카드값을 늘 리볼빙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머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천재개벽했네? 근데 이제 제가 경제지에 입사를 하고 부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짠순이 짠돌이들이 인터뷰를 하고 환경이 아예 싹 바뀐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믿지를 못해요. 딸이 이렇게 주식 부동산으로 예. 부모님보다 훨씬 많은 자산과 부모님 그런가? 입장에서는 자립만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 정도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제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그럼 영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살짝 오픈할 수 있는 정도만 지난번에 유튜브 찍었는데 한 30억 정도? 거리감 느껴진다. 아니 근데 그렇게 리볼링 썼던 언니가 갑자기 수십억 자산이 됐다는 것도 놀랍지만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저는 주변에 이제 아내분들, 아이 키우는 주부분들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혼자 이제 일을 할 때는 뭐 열심히 내가 벌어서 내가 쓰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혼하거나 경력이 단절됐을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를 또 온전하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가치, 커리어, 일하는 것 자체가 약간 되게 요란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가 좋아요? 전 사실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걱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내 커리어가 있고 뭐가 다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의 가장 큰 자신감의 1호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주식 얘기 실컷 해주시고 지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주식은 저희 사이드고 아, 부동산이 메인이니까 그런 게 저의 어떤 든든한 자신감을 생기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조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진 않으니까요. 이게 너무 좋다. 제가 원하는 어떤 취향과 나의 가치관이 맞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도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르쳐본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싱글로 있지만 싱글인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셨더라고 해도 내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거는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에는 우리가 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소액이라도 하루에 10,000원을 벌어도 네. 한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봐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1부에서도 책 뭐 20권 쏘셨잖아요. 네네. 그냥 뭐 시원하게 그러면 제가 5분께 한 달 구독권 드릴게요. 내년 목표 수익률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가지고 이거 되게 갑자기 지금 얘기한 건데 맞아요. 흔쾌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부자 되세요. 안녕.